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호수다 그래가지고 인도의 이빠사나든지 사마티 같은 인도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그래서 선불교나 인도의 선이나 둘 다 명상을 중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반야, 바라밀다 신경 같은 어떤 반야의 경전, 건강경도 여기 속하죠. 그래서 공사상이 들어갔다. 공사상은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특이하게 있습니다. 적비의 부재.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따라서 부처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상을 제거한 다음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적비의 구조죠. A는 A가 아니다. 따라서 A다. 유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적 보리, 생사적 해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가장 공부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번뇌를 깨느냐. 번뇌는 가지고 노는 거다. 따라서 번뇌 속에서 번뇌에 머물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지, 번뇌를 깨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갑이 되어서 번뇌를 얼로 삼았어. 그놈을 내가 조작하고 가지고 놀고 없애고 망가뜨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에서 이제 일체 승불사상을 이야기, 특히 이제 천태 법화경에서는 중요한 것이 지화관이라고 하는, 지관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불교로 하면 정해, 우리가 보통 뭐 정해상순이 이런 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라고 할 때 관이 이리로 가고 지가 이리로 가겠죠. 그 다음 이쪽은 이빠사나가 이리로 가고 사마티가 이리로 가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대성 능가경이죠. 능가경. 나는 최정각을 이룬 그날 밤부터 열반이니까 49년간 한 자도 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일자불설, 한 자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제 여기서 능가경에서는 부처님이 깨달고 열반에 이르기까지를 49년이라고 보는 거죠. 49년. 동북아시아 불교 쪽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버전은 19설에 출가해가지고 31설에 깨친 다음에 49년 동안에 전법여행을 하고 80세에 열반에 되셨다,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하신 것이 암경이고, 그것을 이제 초전법리라고 해서 처음 법의 바퀴를 돌렸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초전법리라고 하는데 대승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죠. 다르게 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에 그 깨달음의 경지를 부처님의 언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말씀했다는 거죠. 그렇게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는데 대중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한 3주, 37일 동안이니까 3주죠. 21일 동안 설하다가 대중의 분위기가 이상해서 가서 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치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1학년 이제 겨우 배우는 아이들한테 미분이 어떻고 적분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21일 동안에 하엄경을 설한 것을 일단 옆으로 제껴놓고, 그때부터 가장 낮은 수준의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가 어떻고 팔정도가 어떻고 이런 가장 낮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차츰차츰 뭡니까, 대중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강론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에 하음 말고
두 번째 암경을 이야기한 시기를 대개 12년 동안이라 12년 동안 녹야원에 나가서 12년 동안에 암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년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방등시라고 해가지고 유마경이라든지 대개 성만경 같은 유마경은 아까 이야기했던 유마일이 말씀하신 대성 문화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성만경이라면 성만부인이라고 해서 여자죠. 여자이면서 경전을 이야기하실 정도로 아주 뛰어나신 분이죠. 이 말은 뭐냐면 대성문화권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수평으로 보고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수평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게 12년 동안 유마경이나 그 다음에 성만경을 이야기하고 8년 동안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암경을 12년, 그 다음에 방등계 경전을 8년 동안 이야기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반야계 경전, 아까 말했던 그 반야계 경전, 공을 이야기하는 반야신경이나 공 같은 이런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21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그죠? 그리고 21년이 끝난 다음에 72세부터 80세까지 8년 동안 법화경을 강론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빼서 열반경을 하신 다음에 열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성문화권의 특징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대개 49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대성에서는 능가경에서는 한자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웅변은 금이고 침묵은 은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열애의 말에 너무 천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열애의 말에 천착하지 말라는 말은 네가 스스로 공부해서 깨달음을 정득하는 것이 열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열애의 언어에 너무 귀를 기울였어. 그거를 왜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냐면, 귀를 기울여서 생기는 일이 뭐냐면은 언어의 상에 빠지니까 언어의 상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능가경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20일 동안 이야기했던 하엄경이죠. 그죠? 되게 본래성불론, 인간은 본래 선하다. 우리는 원래 부처였는데 오랫동안 중생 노릇을 하다 보니까 부처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먹는다. 그래서 네가 원래 부처다. 초발짐시 변생각이라. 네가 부처가 되고자 발심하는 그때가 바로 깨닫는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다 깨닫는 같이 가는 거죠. 이것이 동시성, 무시간성, 무차이성이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선종의 도노사상으로 연결되죠. 도노사상은 말끝에 바로 깨닫는 거죠. 생각하자마자 깨닫는 거나 말끝에 깨닫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처음 발심할 때 곧 깨달음을 얻는다. 시간적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하엄의 사상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야계 경전이 A는 A가 아니다 따라서 A다 라고 하는 적비의 논리를 말한다면, 하엄은 A는 B이고 B는 A다 라고 하는 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상적 상입, 서로 들어가고 나와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큰 솥에다가 뭘 넣고 고기를 넣는다고 칩시다. 고기를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여기에서 한 국자 떠 먹으면은 그 한 국자의 고기 맛이 여기 맛하고 다르느냐 않느냐라고 하죠. 그럴 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한 국자의 국맛이 전체 국맛을 포섭하고 전체 국맛이 한 국자의 국맛이다. 그래서 하나가 모든 것을 포섭하고 모든 것은 하나를 포섭한다. 즉 A는 B이고 B는 A다라고 하는 상입상적의 논리가 바로 하엄의 논리인데, 이 논리와 이 논리는 얼른 보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불교로 본다면 이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파악할 때가 있고, 이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파악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공식으로 모든 문제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A는 A가 아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그 논리가 우리의 번뇌망성을 깨뜨리는데 도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A가 B이고 B가 A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의 번뇌망성을 깨뜨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가 모든 것을 포섭하고 모든 것은 하나를 포섭한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 고려 진각국사죠. 수선사 제2세. 오늘날 송강사가 기본적으로 성보사찰인 이유는 고려시대 16국사가 몽땅 송강사에서 났잖아요. 그때 제1세가 보조진을이고 제2세가 뭡니까? 진각국사 해심이고, 진각국사 해심은 철저한 간화선사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겨자씨 안에 수무이산이 들어가고 한 트럭 끝에는 시방세계가 들어있다. 이 말은 뭡니까? 불교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죠. 수미산은 가장 큰 것의 대명사입니다. 수미산 안에 겨자씨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작은 것이. 한데 거꾸로 다시 말하면 겨자씨 안에 뭡니까? 수미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한 트럭 끝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시각으로 본다면 길을 갈 때 내가 걷는 것이 아니고 뭐죠? 길이 걷고 나는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 위에서 다리 밑을 볼 때 강물이 흐르죠, 그죠? 강물은 서 있고 다리가 흐르구나. 라는 그런 식의 논리. 이런 논리들은 일종의 반어법을 써서 우리의 그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을 깨뜨리는데 대단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가고 한 트럭 끝에는 시방회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하면 논리는 우리가 종종 선사들의 말씀을 보거나 선으로 볼 때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의 표현에는 이런 식의 표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성의 가장 핵심적인 경전인 하엄경하고 도파경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토경이라는 것이 정토경.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무량수경, 간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이라는 정토경이죠. 정토경의 사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나미아미타불을 10번 염하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다. 범부 중생이 평생을 통해서 한 번도 절에 안 갔거나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을 10번 하면 그는 즉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원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선에서 말하는 말 끝에 바로 깨친다라고 하는 도노. 그렇죠? 말 끝에 바로 깨친 도노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실천불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정토계 경전과 선은 많이 닮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의 선언이 가능한가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 불교를 이론 불교와 실천 불교로 나누면 정토종과 선종은 실천 불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정토종과 선종이 아닌 모든 교학 불교는 다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천태 법화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게 지와 간이라는 것이 선에 굉장히 영향을 줬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론 불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불교는 전부 이론 불교죠. 전부 이론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론 불교가 1000년 이상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이때가 당나라 때잖아요. 이 당시에 민중들은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전을 읽으라는 그 자체가 너무 지나치죠. 좋죠.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이룬다는 거죠. 따라서 종교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종교는 강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죠. 국가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학교, 교육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오늘날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경우도 교육의 근본 목적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의 근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국가나 교육이 가진 자가 더 가지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도 가지지 않은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종교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식의 통로, 파이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파이프를 만든 게 이제 법장스님의 뭡니까? 정토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즘 말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높죠. 남이 아무 타부를 10번만 염하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정토의 경전이 선종과 아주 닮았죠. 왜 닮았는가? 이 둘 다 아주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다만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그냥 이거는 뭡니까? 나무 아비 타불을 10번만 하면 바로 뭡니까? 정토에 가고. 이쪽은 뭡니까? 말 끝에 끝이 뭡니까? 부처가 되죠. 정토에 간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토정과 선종은 또 달라요. 불교는 자력불교와 타력불교로 나눌 수 있죠.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걸 믿고 부처의 삶을 사는 것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부처님의 다리를 잡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그리고 불교는 거의 모든 불교가 뭡니까? 다 이쪽 불교입니다. 자력불교. 그러면 정토만 타력불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토와 선종은 같은 듯 하지만 다르고 또 선과 교학이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거죠. 선종과 교학의 차이는 말이죠. 교학의 차이는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선종이 교학의 엄청난 이론들을 싹 영양분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확 화학적으로 크게 바꾼 거거든요. 따라서 선종과 교학의 다른 점은 교학은 이론을 중시하지만 선은 뭐죠? 실천을 중시하는 거죠. 그것 외에는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거죠. 반면에 정토정은 실천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선과 같지만은 신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봤지만 아까 지어보였네. 이 불교가 호수로 들어온 다음에 대부분의 사상은 뭡니까? 전부 선종으로 빠지죠. 지금은 사실은 정토 불교는 있지만 정토정은 독립성을 주장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중국 불교가 선종과 정토정으로 흘러가고 다른 교학 불교는 싹 자취를 감췄어요. 자, 그런데 이때 중국의 범란이라고 해요. 범란.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중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불교 사원이나 스님들이 국가 체제 안에서만 존재하고 국가 체제 밖을 벗어나면 크게 혼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의 황제들이 아주 사치스럽잖아요. 아주 사치스러운데 그게 전부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전문적으로 거두는 세리들이 임금님에게 계속 돈을 갖다 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세리가 조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농민 측에 기본적으로 농경문화인데 농경문화에서 농민들이 생산하고 수확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남았을 경우에 세금이라고 하는 뭐냐면 걷어가더라도 적어도 농민들이 밥은 먹을 수 있게 해야 돼. 특히 아들이나 딸의 자식들에게 밥이 들어가게 해야 농민들이 뭡니까? 일을 해.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겨우 농민들이 그야말로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죽 먹을 정도의 삶을 두털거리면서 일단 저녁에 죽이라 들어가니까 참고 있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탁 걷어버리면
농민들이 뚜껑이 팍 열린다는 거죠. 이건 왜냐면 중국의 모든 그 왕조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중국의 왕조가 한 번도 농민혁명이나 농민항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왕조는 없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라를 뒤집었기 위해서 화가 난 자식들이 배를 고르니까 화가 나서 뭐죠?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나오는 농민들의 숫자가 있고 그 농민들이 하나의 힘을 합치고 그런 다음에 뭐죠? 거기에 지도자가 생기면서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마음 놓고 못 거두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깨어선 건 뭐냐 할 때 돈이 있는 데를 찾아보자. 좀 털어라. 어디가 돈 있느냐? 저리 돈이 많다. 예나 지금이나 많잖아. 어쨌든 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절지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걸 뭡니까? 범난이라고 그래요. 닫아! 그리고는 싹! 땅 문서 다 가져와라. 금부채 다 가져와라. 그래서 아주 규모가 큰 절들이 다 뭐죠? 망가집니다. 망가지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선종은 별로 비용이 드는 종파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엄청나게 뭐 건박을 해가지고 난리를 칠 정도로 안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냥 절실하면 중단한다고 털어가지고 뭐죠? 올라가서 저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자기 앉아있으면 바로 되는 거거든요.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토도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앵간하게 뭡니까? 절집에서 안 벗어나거든요. 근데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도들이 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500년 생각해보시죠. 계속 구박을 하니까 모든 절들이 뭡니까? 다 산으로 가잖아요. 저기 뭡니까? 구례 사성암이라든지 저 남의 보리암이라든지 저게 고성의 문수암이라든지 다 그렇죠? 다 산에 그냥 포졸들이 그냥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높은 산에 가버린단 말이죠. 거기에 가서 앉아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뭐 먹고 사느냐?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죠. 그때 여기에 있는 정토정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이 스님들이 문을 다 닫아버리고 여기 있는 이 보살님들이 뭡니까? 이 길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갑니다. 열흘씩 막 보름씩 걸어가지고 보리쌀 두 마리 짊어지고 막 올라갑니다. 가서 부전하게 피는 거죠. 그 음식이 그 곡식이 뭡니까? 스님네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한국 불교가 망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기이한 일이거든요. 누가 봐도 망해야 돼. 안 망했거든요. 끝까지 참았다면 바로 이겁니다. 눈푸른 납자들 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앉아서 꼼짝 안 하고 뭐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눈푸른 납자들에게 목숨을 이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조교정이랑 선종안에는 뭡니까? 굉장히 많은 정토적 요소가 숨어 있는 것이 그렇게 서로 융습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교정 안에 너무 많은 정토적 요소가 숨어 있는 것에서 너무 짜증을 안 내시겠지만 내시면 곤란합니다. 한국 불교가 살아남게 된 가장 중요한 두 원인 중에 한 원인이 뭡니까? 보살님들이 열심히 그 높은 데까지 자기 고성 문상까지 막 걸어가지고 올라가서 뭐죠? 부처님 앞에 보살을 바치고 부처님 바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중국 불교가 뭡니까? 선불교 일식으로 가게 되고 그 선불교가 상당히 많은 부분 뭐죠? 정토가 일종의 자기 방을 가지는 어떤 선과 정토가 서로 엮이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선불교는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가 서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교와 중국이 만난 거잖아요. 만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는 얘기했지, 내가 사자라고 치고 좀 토끼도 먹고 얼룩말도 먹고 뭐도 막 먹어가지고 내가 이제 생전에 살이 쪘죠. 선이라고 하는 불교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사상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을 화학적이고 총합한 결과가 뭐죠?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 뭐냐라고 할 때 선불교죠. 그리고 선불교, 대성불교가 혁명적인 이유는
대승불교에는 이왕이 없었던 이념, 보살 혹은 자비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 개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남방불교에 비해서 초기 불교에 비해서 아주 혁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부처님을 믿는 불교가 아니라 부처님이 되는 불교, 성불 중심의 불교가 가는 게 대승불교라면 선종 이전의 불교는 여러분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교는 계속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걸 표면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지 그 마음을 이야기한다.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뭡니까? 마음에 또 상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불교가 마음 공부다. 마음하는 종교다. 마음 공부하는 종교다.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뭡니까? 선불교가 마음 공부를 한다. 마음을 겉으로 탁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불교를 마음의 종교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대한 엄폐를 풉니다. 그래서 마음을 현시 끄집어낸다. 엄폐를 풀고. 그전에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다 엄폐했어요. 요 마음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자심이 어떻고 자성이 어떻고 자심이 어떻고 자성이 어떻고 하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말이죠. 마음이다. 그래서 달마부터 벌써 뭡니까? 스님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음을 가져오너라. 마음 가져오서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죠. 어쨌든 선불교의 모든 담론, 모든 수행은 마음자리를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근데 본래 면목이 뭐냐? 그 본래 면목이 뭡니까? 내가 알려면 뭐죠? 본래의 마음이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마음에 아주 번뇌망상에 물들기 쉬운 그거를 없애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의 은폐를 풀어서 마음을 현시한다. 마음을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선불교의 독창적이자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징이 되면서 교학불교와 선불교는 딱 한 가지가 차이입니다.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교학불교는 되게 이론적인 안목, 이론을 중시한다면 선불교는 이론 때려쳐라고 뭐죠? 실천을 이야기하는데 선불교가 말하는 실천은 전부 그 밑에 뭡니까? 교학의 이론이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불교의 실천을 이야기하지만 교학의 이론을 벗어난 경계를 벗어난 것을 공부하시는 분은 없죠. 있다고 그러면 그건 가짜가 되는 것이죠. 가짜가 되는 겁니다. 다 이론을 이하에 뭐죠? 실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끝에 가서는 망가진다는 사실을 다 아는 거죠. 따라서 망가지지 않게 해서는 뭡니까? 이걸 빨리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수행을 굉장히 주저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번에 말했죠. 우리 존경하는 성철 스님께서 문자를 씌우지 말라. 혹은 아까 능강에서 나는 40분 동안 한 자의 말도 하지 아니했다. 한 단어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들이 다 그 뭡니까? 마음을 현실하지만 마음을 혹시 잘못할까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마음 공부는 열심히 마음이 뭔가 이런 거 정의하고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앉아서 뭡니까? 앉아서 자선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앉아서 뭐 수행을 할 때 그 마음이 오롯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또 겉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말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선불교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선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달마로 바로 들어가서 스님 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 시절에 이제,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또 뭐 거꾸로 묻기도 하는 식으로, 일종의 이제, 부처님과 제자사의 대화가 끊임없이 오갔잖아요. 그죠? 그것이, 중국선으로 가면, 우리 흔히 말하는 문답법이라고 하는 것들, 교사들이 묻고 대답하는 그런 거로 변하고, 그것이 나중에 대종고로 가는 문답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장난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늘 말장난이나 이론 중심으로 변하면, 선은 이론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문답을 싹 다 모아가지고 뭡니까? 하두로 만들어서 하두를 참하게 하는 그런 어떤 수행 방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마로 바로 가기 전까지 바로 가기 전까지 선불교의 특징 같은 것들 흔히 이야기하지만 달마가 동쪽으로 까닭은 하니까 뭐 마른 똥막대기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마른 똥막대기라는 답이 나올 수 있고 그 마른 똥막대기라는 그 답이 제자들을 깨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단히 좀 뭔가 우리가 봤을 때 좀 생뚱맞고 말도 안 되지만 따져보면 이게 다 말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선에 대한 어떤 뭐 금방 수행 이야기하고 또 이론 이야기는 곤란하지만 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의 어떤 성격들을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더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달마를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재미있고 귀한 이야기 화요일, 불교로 세상 읽기 일요일, 영어로 세상 읽기는 목요일 오후 5시입니다. 많은 관심, 격려,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요일 아침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